안녕하십니까. 오늘은 LCLB에 대해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LCLB가 주가가 상당히 많이 빠졌어요. 오늘 이틀 연속 주가가 어떻게 투매가 나왔는지, 이렇게 악재가 있지 않고서는 주가가 빠질 리가 없는데, 지금 뉴스를 아무리 찾아봐도 지금 악재를 찾을 수가 없네요. 자, 이게 어떤 원인에 의해서 이렇게 주가가 많이 빠졌는지, 최소한 10% 정도 빠졌어요. 지금 3만원에서 지금, 이게 굉장히 많이 빠진 건데, 이게 월봉 차트로 급하게 빨리빨리 보아서는 지금 한 8개월 전 얘기죠. 지금 한 25,000원을 다시 찍을까? 지금, 이렇게 되면 좀 힘들죠. 25,000원을 찍고 갈 것인지, 아니면은 지금 오늘이 마지막 조정인지 좀 힘든, 저로서는 좀 힘드네요. 자, 이게 25,000원, 26,000원을 찍고 갈 것인지. 자, 일봉 차트에서는 오늘 음봉이 지금, 이게 두 개 나왔죠. 내일까지 이렇게 딱 나오면 적산병인가요? 상당히 심하게 나왔다. 이건 좀 악재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그렇게는 지금 보이지 않고 있어요. 자, 이 골드만삭스에서 또 던지나요? 이 헤지펀드 때문에 진짜 이 주식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거 어떻게 공매도 세력들을 잡아야 되는데. 자, 골드만삭스에서 살짝 던졌나요? 지금 골드만삭스는 계속 던지고 있네요. 이쪽에서 던져서 적산병이 나오나요? 아니면 마지막 조정인지. 자, 일단 뭐 분봉 차트로 좀 봐서도 이게 투매 현상으로 나왔어요. 근데 거래 대금이 290억 정도 나왔어요. 그렇게 많이 터지지 않았어요. 거래량은 약 100만 주 정도 나왔는데, 자, 이 종목의 LCLB에 대해서 조금씩 한번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이 첫 번째는 항서제약이죠. 항서제약이 주가가 계속 빠져요. 이 시총이 45조였는데 지금 3개월 거 봐도 주가가 계속 바닥을 지금 향해서 달려가고 있어요. 뉴스를 한번 볼까요? 자, 하나증권에서 이렇게 말하네요. 중국 제약사 항서제약, 중국 리베이트 집중 단속의 주가 불안 지수,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 의료계 쪽에서는 이 리베이트가 상당히 중요해요. 그리고 리베이트가 없어질 수가 없어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리의 그 인맥이죠. 어떤 인맥으로 인해서 사람이 취업을 할 수가 있거든요. 내가 공개적으로 취업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인맥으로 사고 파는 그런 이 제약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리베이트가 성향되고 있다. 중국에서 이거를 지금 공상당원에서 지금 계속 항서제약에 대해서 안 좋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 항서제약하고 LCLB하고 무엇을 합니까? 미국 FDA에 지금 이 신약 허가를 신청해 놨어요. 이보세라립에 대해서. 칼련이 주입하고. 자, 이 간암 치료제, 여러 가지 치료제에 의해서 혼용이 있다. 이것을 내년 5월 달에 결론을 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항소제약이 계속 안 좋게 기업 이미지가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LCLB가 주가가 팍 빠지는 거예요. LCLB보다는 오히려 항소제약 때문에 주가가 빠졌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다른 거 볼 거 없어요. 지금. 자, 이거는 또 다른 얘기죠. 우리가 별의별 걸 다 분석해 보네요. 지금 속이 타다는 거죠. 계속. 자, 투데이 오늘 차트, 이거 이런 걸 차트라 그러죠. 자, 이 차트를 한번 딱 봤는데 여기서 보니까 의약품 출하가 있어요. 출하는 것은 이제 판매되는 건데, 이 재고 사이클이라고 나왔죠. 재고가 쌓인다 이거 나오는데, 이 차트 이 칼라를 보니까 이 재고가 계속 쌓이는 거예요. 지금 계속 수직으로 올라가고 있는. 재고가 떨어져야 되는데 재고가 계속 쌓이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1 플러스 1이죠. 그러다가 미국한테 덤핑으로 막 팔다가 3천억 정도 가진금을 두들겨 맞잖아요. 근데 3천억 그 판결 날 때까지 3년 정도 걸려요. 3년 동안 또 엄청나게 팔았지. 제끼죠. 자, 벌어들이는 건 1조예요. 1조 벌고 3천억 낸다. 근데 이 의약품은 이게 유통기한이 있어요. 반도체는 유통기한이 없잖아요. 근데 이 의약 같은 경우는 만들 때 약의 그 어떠한 성분이나 여러 가지 따지기 때문에 유통기한이 있기 때문에 이 재고가 쌓이면은 기업에 엄청난 타격이 있다. 이렇게 투데이 차트 이코노미 경제에 대해서 나왔는데, 자, 여기서 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자, 지금 굉장히 반도체, 자동차 말이 많아요. 계속. 자, 그리고 특히 미국, 중국 뭔가 이 갈등 때문에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아메리카하고 이 차이나하고 이쪽 때문에 우리 멀쩡한 이 코리아가 지금 이 코리아 이 컴퍼니가 상당히 힘들다. 좀 영어로 얘기하면 다이. 죽는다는 얘기, 죽는다. 예. 어렵다, 힘들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한번 뉴스를 또 의약품은 출하의 증가에도, 그러니까 계속 많이 만든다는 거죠. 의약품을. 그 다음에 재고의 감소가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으면, 이런 움직임은 금속이나 2차전지 하락에서도 발견될 수 있다. 이렇게 나올 수 있거든요. 의약품 계속 만들고 있는데 판매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8월 21일 자 투데이 차트인데요. 자 그리고 뭐 시황 정보 이런 리포트를 봐도 뭐 LCLB에 대해서는 이렇게 뭐 써놓지를 않아요. 리포트를 좀 써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거를. 자, 그리고 뭐 투자 정보 이런 것도 많이 찾아보고 굉장히 좋은 얘기예요. 이런 것들 읽으면서 우리가 무엇을 또 배울 점이 있어요. 반드시. 자, 그리고 또 요것도 굉장히 또 중요한 얘기죠. 이것도 자, 지금 차이나 이 중국 때문에 상당히 미국도 힘들어지고 있어요. 이 중국 부동산 위기의 본질은 민간의 경제 심리 악화다. 이게 사실 본질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펀더멘탈이라고 하는데 이 본질이라는 것은 미국의 민간이라는 것은 우리 같은 사람들 민간인이라 그러잖아요. 뭐 어떤 정부에서 무엇을 투자하고 이런 게 아니고 경제의 심리가 악화돼서 다. 그러니까 막 한마디로 해서 좀 막 투기 막 이런 걸로 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을 조절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조절을 약간 정부에서 해야 되는데 정부에서 이제 손을 놓다 보니까 소 고삐 풀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잖아요. 그러다가 소 그 뒷발에 받쳐서 장이 파열돼서 사망할 수도 있어요. 자, 이 중국 부동산 리스크 뭐 이런 거 나오는데 사실 이게 도대체 LCLB하고 무슨 관계냐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상당한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자, 이 LCLB하고 지금 항서제약하고 미국에다가 FDA 신약허가 내년 5월 달까지 리보세라립 이거를 기다리고 있는 찰나에 이 중국에 대한 안 좋은 뉴스가 팍팍 나오잖아요. 특히 이 항서제약이 공산당 당원을 집중적으로 이 스탠드 있죠? 이 테이블 쪽에 집중적으로 지금 공략을 받고 있다. 안 좋게. 뭐 항서제약이 리베이트를 많이 썼다는 거예요. 그동안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시켰다. 야, 이거 항서제약 어떻게 뭔가 당근을 줄 것인지 책찍을 할 것인지 지금 책찍을 하는 거예요. 요걸 잘 강약 조절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자, 8월 21일 인민은행은 기준금리 1년만 APR 금리로 이렇게 인하하였으며 10% 정도 인하했나요? 이게 자꾸 무엇을 하려고 금융 시스템 통제력 감안, 뭐 리먼 사태와 같은 일이 발생하기 어렵다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만약에 리먼 사태 뭐 이렇게 나오게 되면 중국에 잘 투자를 안 하죠. 중국이 일본처럼 잃어버린 20년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중국이 워낙 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게 쉽게 이루어지진 않아요. 자체적으로 소비가 강하니까. 그리고 중국 자체가 또 무엇이 있냐면 그게 많아요. 원자재 이런 것들이. 자, 일본하고 조금 다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중국이 또 수출하는 것도 워낙 많고. 자, 그러니까 중국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 컴퍼니가 상당히 힘들다. 좀 피곤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타이어라고 얘기하죠. 힘들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LCLB에 대해서는 뭐 크게 나온 뉴스는 아직은 없어요. 자, 그리고 뭐 좋은 뉴스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옴으로써 매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주 좋습니다. 자, 거래 대금은 한 290억 정도 터졌어요. 거래량도 괜찮게 터지고 거래 대금도 터지고.
자, 이 헤지펀드 쪽에서 던지고 있는데 지금 28,000원이거든요. 지금 이게 진짜 상당히 안 좋게 나오곤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LCLB가 마지막 조정이지 않을까? 이게 또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냐? 태풍이 오고 그러면은 그다음에 이제 햇빛이 오잖아요. 태풍 오기 전에는 또 아주 좋은 날씨가 와요. 날씨가 좋다 그러면 조만간에 이제 태풍이 오는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 LCLB에 대해서 분석을 해봤는데 조금 뭐 색다르게 전체적으로 좀 뭐 중국에 관련된 뭐 부동산 얘기도 하고 뭐 금리도 얘기하고 뭐 미국 뭐 이런 얘기도 했는데 우리 이 항서제약이 좀 악재가 있는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지금 LCLB가 빠진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특별한 악재는 아직까지 없다. 그 이유는 L7B는 주식수가 1억 2,800만 주다. 상당히 많죠. 시총이 3조 6천억인데 이 1억 2,800만 주 안에 3천억 정도가 현금이 있다. 이게 캐시 플라워라고 그러죠. 이 수익과 지출, 네, 또 이 현금을 자유롭게 어떻게 쓰는 거죠. 자, 이렇게 흐름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L7B는 아직 강하다. 그리고 무상증자를 한 게 약간 타격이 있나 봐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그 현금이 3천억 정도를 소진하지 않고 주식수를 늘려줬기 때문에 그 현금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LCLB 진양구 회장의 주머니에는 얼마가 있다? 3천억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다 어디에 투입됐다? 엘레바, 미국에. 왜? 미국에 있는 자회사 엘레바가 FDA에다가 승인을 내는 게 훨씬 빠르지. 우리 한국 사람들이 영어 번역해갖고 전문 용어 이게 잘 안 돼요. 그쪽 나라에 그 타고난 감각이 또 있습니다. 영어 잘 안 되죠, 우리나라가. 자, 그러듯이, 자, 지금 엘레바 쪽에 3천억의, 무기가 있기 때문에, LCLB는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투매가 나올 이유가 없는데, 항서제약 때문에 일어났다. 제가 계속 리포트나 뭐 리서치 이런 거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항서제약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했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 또 내일 또 방송하겠습니다. L7B 좋아요, 구독 팍팍 찍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